토요일 오후 거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순자가 말했다. 당신 표정 좀 펴요. 오늘 성민이 여자친구 온다잖아요. 나는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다. 그래, 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다. 그녀였다. 윤하영. 10여 년 전 내 인생의 한 조각이었던 그 여자.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나를 향했다. 숨이 막혔다. 하영의 눈이 내 시선을 피했다. 성민이 말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순자가 말했다. 참 단아하네. 하영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차를 따르며 물었다. 무슨 일 하시나요? 카페 운영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성민이 말했다. 아버지, 하영이 커피 정말 맛있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래, 그렇겠지. 순자가 눈치를 봤다. 당신, 왜 그렇게 말해요? 하영이 내 시선을 피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나는 컵을 들었다 놓았다.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뜨거웠다. 성민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어때요? 괜찮죠? 그래, 착하네. 그 말 뒤로 하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순자가 하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 성민이 좀 부탁드려요. 하영은 미소 지었다. 나는 말했다. 성민이 어릴 땐 고집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 그 얘기를 왜 해요? 성민이 웃었다. 나는 그 웃음 뒤에 숨었다. 하영은 가만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숨이 막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과거의 그림자 같았다. 왜 하필 내 아들이 머릿속이 복잡했다. 순자가 부엌으로 나가자 거실엔 우리 셋만 남았다. 하영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성민이 물었다. 두 분 아는 사이예요. 나는 침착하게 웃었다. 아니, 목소리가 낯익어서 그래. 어디서 본 적 있나 싶었지. 하영도 덧붙였다. 예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뵌 적 있어요. 순자가 돌아왔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조용해? 하영은 웃으며 괜찮아요, 어머님. 했다. 그 미소에 나는 시선을 둘 곳이 없었다. 마음이 흔들렸다. 식탁 위엔 찻잔 4개가 가지런했다. 하영이 손끝으로 컵을 돌렸다. 그 작은 움직임마저 익숙했다. 내 심장이 불편하게 뛰었다. 순자가 물었다. 결혼은 언제쯤 생각해요? 성민이 웃으며 곧이요. 부모님 허락만 받으면요. 하영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하영의 손가락에 반지가 보였다. 그 반지가 내 눈을 찔렀다. 허락이라. 입이 굳었다. 순자가 나를 찔렀다. 당신은 어때요? 그래, 뭐, 아들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말이 끝나자 하영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성민은 기뻐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살아라. 그 순간 하영의 눈에 물기가 맺혔다. 문을 나서는 하영의 뒷모습이 오래 남았다. 그녀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 뒤돌아보진 않았지만 그 짧은 정적 속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히자 순자가 말했다. 당신 왜 그렇게 말도 없어요? 피곤해서 그래.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순자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거실 불을 끄지 않았다. 방금 전이 냄새, 그녀의 향이 남아 있었다. 소파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세상 참 좁다.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했다. 나는 천천히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결혼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숨이 막혔다. 하얀 드레스가 눈부셨다. 하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다. 순자가 내 옆구리를 콕 찔렀다. 당신, 표정 좀 펴요.
아들이 장가가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응? 웃고 있잖아. 성민이 다가왔다. 아버지, 하영이 예쁘죠?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예쁘다. 그 말이 입안에서 돌처럼 무거웠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신랑 신부가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하영의 눈이 잠시 내 쪽을 스쳤다. 숨이 막혔다. 사회자가 외쳤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드립니다. 하영이 고개를 숙였다. 그 머리카락이 내 신발 앞을 스쳤다.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섰다. 성민이 내게 미소를 보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하다고. 나한테 왜? 마음속으로 쓴웃음이 났다. 그날 내 모든 감정은 감춰야 했다. 순자가 말했다. 며느리 참 단정하죠. 아버지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그래, 닮았네. 하객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꽃잎이 흩날리는 소리, 그 모든 게 멀게 들렸다. 내 심장은 여전히 불편했다. 순자가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하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행복이 뭐였는지 잠시 잊고 있었다. 사진 촬영 시간, 하영이 내 옆에 섰다. 순자가 말했다. 아버지, 좀 더 가까이 서세요. 나는 손끝이 닿지 않게 발을 내렸다. 하영이 속삭였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 말 뒤에 한참 정적이 흘렀다. 사진사가 외쳤다. 웃으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이 끝나자 성민이 달려왔다. 아버지, 어땠어요? 좋죠. 그래, 좋더라. 그 말에 스스로 놀랐다. 하영이 내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짧은 인사였지만 그 눈빛 속엔 죄책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순자가 하영을 끌어안았다. 이제 가족이 됐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봤다. 가족이라 낯선 단어였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차. 성민이 손을 흔들었다. 다녀올게요. 하영은 창문 너머로 잠시 나를 보았다. 그 짧은 시선 속에 말이 있었다. 잊지 못할 거예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잊어라, 제발. 차가 떠나고 난 뒤 순자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한시름 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말했다. 이제 우리도 좀 쉬어요. 그래, 쉬자.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식탁 위 남은 꽃잎들, 그 향기가 하영의 향수 냄새와 닮아 있었다. 나는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속이 타는 듯했다. 창밖엔 저녁 노을이 번졌다. 순자가 커튼을 치며 말했다. 오늘 하루 참 길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았다.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다. 그 속에 그녀의 웃음이 섞여 있는 듯했다. 이젠 정말 끝이야. 그러나 이상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가슴 속 어딘가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하영이 이사 오던 날 순자가 분주했다. 저기 커튼 좀 달아요, 당신. 나는 사다리를 잡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하영은 조용히 짐을 옮기고 있었다. 성민이 말했다. 아버지, 하영이 아직 낯설 거예요. 그래, 천천히 적응하겠지.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 물병을 쥔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순자가 하영에게 말했다. 우리 식구끼리 식사같이 해요. 하영은 공손히 웃었다. 네, 어머님. 그 목소리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다. 식탁에 앉으니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순자가 물었다. 하영 씨, 성민이 버릇은 좀 고쳤어요. 하영은 웃으며 말했다. 아직이요. 성민이 웃었다. 엄마, 이제 시작인데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순자가 나를 봤다. 당신, 왜 안 먹어요? 입맛이 좀 없네. 하영이 조심스레 물컵을 건넸다. 아버님, 물 드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고맙다. 그녀의 손끝이 잠깐 내 손을 스쳤다. 순자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공기가 식었다. 하영도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순자가 말했다.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식사 후 성민이 말했다. 아버지, 하영이랑 내일 외식해도 될까요? 그래, 다녀와. 순자가 말했다. 결혼하자마자 외식이라, 참. 하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피곤해 보였다. 나는 괜히 시계를 봤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공기조차 눅눅했다. 밤이 되자 거실에 불빛 하나. 하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녀와 마주쳤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응, 물 좀 마시려고. 그녀는 조심스레 물을 따라주었다.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오늘 힘들었죠? 괜찮아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다는 말, 이제 습관이 됐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손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럴 리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내일 뵐게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물잔의 표면의 빛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내 마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물었다. 당신 왜 새벽에 일어나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녀는 날카롭게 물었다. 하영 때문 아니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또 왜 그런 소리 해? 여자 눈엔 다 보여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날 저녁 성민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아버지, 엄마, 하영이랑 싸웠어요. 순자가 놀랐다. 왜? 그냥 피곤하대요. 하영은 방에 들어가 있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 나왔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들어가면 안 되지, 중얼거렸다. 다음 날 식탁에 앉아도 말이 없었다. 성민은 휴대폰만 봤고 하영은 조용히 국을 올렸다. 순자가 말했다. 이 집 분위기 왜 이래? 하영이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그 말에 성민이 짜증을 냈다. 맨날 미안하대. 그 말 이제 그만해. 숟가락이 탁 부딪혔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혼하자마자 왜 싸움이야? 하영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성민아, 목소리 좀 낮춰라. 아버진 몰라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졌다. 그날 밤 창문 밖엔 비가 내렸다. 하영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아버님, 그 목소리는 울먹였다. 그 사람, 요즘 너무 멀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덧붙였다. 괜찮죠? 저, 그냥 좀 힘들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합니다. 돌아서며 말했다. 근데요, 아버님은 괜찮아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빗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나는 혼잣말했다.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요즘 순자는 말수가 줄었다. 식탁에 앉아도 눈길을 피했다. 하영은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 공기가 너무 팽팽했다. 성민이 출근한 뒤 순자가 나를 바라봤다. 요즘 그 여자 너무 자주 당신 옆에 있지 않아요? 그 말에 물잔이 덜컥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그게. 모르는 척하지 말아요. 순자의 눈빛은 단단했다. 당신, 그 아이 아는 사이였죠. 나는 한참 침묵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말이 안 나왔다. 그냥 예전에 스친 적이 있어. 스쳤다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 스침이 왜 이렇게 오래 가요? 그녀의 손이 식탁 위에서 굳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오해할 일 없어. 오해. 당신 눈빛이 다 말해요.
그녀의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다. 그날 저녁 하영은 눈이 부어 있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 반찬이 식어갔다. 나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성민이 물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냐? 그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다. 하영이 눈을 내리깔았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맛 없어.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다. 하영이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아버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넌 잘못 없어. 그래도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 집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나는 말없이 물을 마셨다. 다음 날 성민이 출근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만 편들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성민아, 아버지는 내 편이야.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가 소리쳤다. 다들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잖아요. 하영이 방에서 나왔다. 성민 씨, 그만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만 좀 싸워요. 제발. 성민이 하영을 노려봤다. 넌 왜 맨날 울어? 미안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둘 사이로 섰다. 그만해라. 그 한마디에 성민이 나를 노려봤다. 아버지, 그 여잔 왜 그렇게 감싸요? 그만하라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성민이 웃었다. 하영 씨가 예전부터 아는 여자라면서요. 정적이 흐르는 순간, 순자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았다. 그래, 이제 다 알겠네. 순자야, 그게 아니라, 말하지 마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하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저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도 너 탓 안 해. 그날 밤, 하영은 짐을 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엔 빗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속에 누군가의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 집은 너무 조용해서 더 아프다. 순자는 밤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성민은 소파에 누워 술에 취했다. 하영은 부엌 불만 켜놓고 있었다. 그 불빛이 유난히 쓸쓸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대답은 아무 데서도 오지 않았다. 비가 그친 다음 날, 하영은 짐을 쌌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민은 담배만 피웠다. 나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친정 좀 다녀올게요. 하영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나는 짧게 말했다. 그래라. 그 한마디가 너무 무겁게 흘렀다. 성민이 짐가방을 들었다. 내가 데려다 줄게. 하영은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고 싶어요. 순자가 팔짱을 꼈다. 그래, 혼자 다녀와요. 그 말엔 서운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하영은 고개를 숙였다. 문 앞에서 하영이 내게 인사했다.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몸 조심해라. 그녀가 문을 닫자 공기가 바뀌었다. 순자가 물었다. 이제 속 시원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아이 떠나니까 편하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누가 그런 마음으로 살겠어. 순자는 눈을 피했다. 이 집, 이제 좀 조용해졌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성민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술 냄새만 풍겼다. 나는 몇 번 말을 걸다 포기했다. 이놈, 나보다 늙은 표정이네. 어느 저녁, 성민이 말했다. 아버지, 하영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해? 느낌이 그래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네가 잘못한 거 없니? 아버지는 늘 내 탓이에요. 성민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순자가 말했다.
성민이 그 집 팔자래요. 뭐, 하영이 없는 집은 의미 없다네요. 나는 담배를 꺼냈다. 불빛이 깜박였다. 다 망가졌네. 순자는 고개를 떨궜다. 며칠 후 하영의 연락이 왔다. 짧은 문자였다. 죄송합니다. 다 제 탓이에요. 나는 휴대폰을 오래 쥐고 있었다. 순자가 물었다.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냐. 나는 메시지를 지웠다. 거실에 앉아 시계를 봤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창문 너머엔 노을이 붉게 퍼지고 있었다. 하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괜찮아요, 아버님.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속삭였다. 괜찮지 않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이 말했다. 아버지, 하영이 이혼하자네요. 뭐라고? 어제 문자 왔어요. 순자가 입을 막았다. 세상에, 그 어린애가. 성민이 웃었다. 결혼이 뭐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게 너무 빨랐다. 마치 꿈속에서 무너지는 집 같았다. 이게 인생이냐.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제 후회되죠. 후회는 늘 늦게 오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성민이 집을 나갔다. 짐도 많지 않았다. 어디 가냐.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문이 닫히고 순자와 나 둘만 남았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중얼거렸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묻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그날, 그 눈빛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해가 저물었다. 거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나는 혼잣말했다. 다들 떠나는구나. 순자가 말했다.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나는 대답 대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 하영의 향기가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제 그만 놓자. 시간이 흘렀다. 집안엔 조용한 공기만 남았다. 식탁 위엔 찻잔 하나, 그 안엔 식은 물이 반쯤 고여 있었다. 순자는 말을 줄였다. 같이 있어도 어색했다. TV 소리만 희미하게 흘렀다. 그 소리조차 외로웠다. 성민은 연락이 없었다. 가끔 문자 한 줄,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다. 하영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다. 주소도 바뀌고 번호도 사라졌다. 가끔 꿈에서만 나타났다.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봉투를 열자 짧은 문장이 보였다. 그날의 잘못, 이제 용서해주세요. 글씨체가 낯익었다. 나는 편지를 쥔 채 멍하니 앉았다. 순자가 다가와 물었다. 누가 보낸 거예요? 몰라. 거짓말하지 마요. 나는 눈을 피했다. 순자가 편지를 빼앗았다. 그녀가 읽는 동안 내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다. 순자가 낮게 말했다. 하영이네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럴 거야.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만 잊어요. 잊는 게 쉬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잊는 척이라도 해야 살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순자가 시골 친정으로 내려갔다. 조용히 있고 싶어요. 나는 말렸다. 함께 가자. 아니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렇게 그녀도 떠났다. 집엔 나 혼자 남았다. 냉장고 속 반찬이 하나둘 말라갔다. 시간이 멈춘 듯 흘렀다. 창문 밖에는 낙엽이 떨어졌다. 가끔 바람이 불면 그 낙엽들이 바닥을 스쳤다. 그 소리가 사람 말처럼 들렸다.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다. 한쪽 의자가 늘 비어 있었다. 그 자리가 익숙해질수록 가슴이 더 시렸다. 밤이면 하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다, 괜찮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모두가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뒤집었다.
성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잘 계세요. 그래, 잘 있다. 엄마는요, 시골에 계신다. 하영 얘기는 하지 마라. 그 말이 먼저 나왔다. 성민이 잠시 멈췄다. 이제 진짜 잊으셨어요. 나는 웃었다. 있는 게 부모 일이지. 성민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긴 정적이 남았다. 다음 날 새벽, 빗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 안에 지난 시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손바닥에 빗물이 닿았다. 차갑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 다 지나간다. 그때 문득 하영의 편지가 떠올랐다. 용서해주세요. 그 한 줄이 마음속을 울렸다. 나는 그 종이를 다시 꺼냈다. 글씨는 번져 있었다. 아마도 비에 젖은 듯했다. 나는 손으로 눌러 폈다. 괜찮아요. 다 제 탓이에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눈이 시렸다. 누구의 탓도 아닌 일인데 끝내 그 애는 사과로 마무리했다. 나는 불을 끄고 앉았다. 어둠 속에서 집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속에서 나 혼자 남아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아버님, 나는 눈을 감았다. 세월이 흘러도 이 집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바람만이 여전히 조용히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하영아, 잘 살아라. 성민이도, 순자도 다 잘 살길 바란다. 그리고 커튼을 천천히 닫았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창문이 떨렸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뛰는 소리 같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 그땐 옳다고 믿은 일이 지나고 보면 전부 어리석다. 나도 그랬다. 하영을 처음 봤을 때 그녀는 20살이었다. 커피 향처럼 조용하고 따뜻했다.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아니,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짧고 너무 조용한 시간이었지. 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 멈췄어야 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고 내 가족이 걸린 일이었는데 나는 멈추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다시 나타난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운명이란 게 잔인하다는 걸 그때 알았다.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말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녀를 피했다. 그게 도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버텨야 할 것 같았다.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순자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곧고 단단해서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게 분명했다. 그래서 숨겼다. 숨기는 게 죄인 줄 알면서도.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모두를 무너뜨렸다. 성민은 나를 미워했고 순자는 나를 의심했다. 하영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늘 가족을 믿었다. 가족은 끝까지 남는다고. 하지만 지금 남은 건 빈 의자와 찬 공기뿐이다. 가끔 하영의 편지를 꺼내본다. 그 글씨, 그 말투, 그 미안함. 그 안엔 사랑도 죄책감도 섞여 있었다. 마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순자는 아직 시골에 있다. 가끔 전화가 온다. 당신, 밥은 먹고 다니죠? 그 말에 나는 늘 웃는다. 그래, 잘 먹고 다녀.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텅 빈 집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먹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다. 성민은 여전히 연락이 드물다. 아마도 날 용서하지 못했겠지. 그럴 만하다. 아버지로서 너무 부족했다. 나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한다. 결혼식장의 플래시,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 뒤돌아선 순간. 그 눈빛엔 분명 두려움이 있었다. 나를 본다는 게 그녀에겐 죄였을 거다. 하지만 나도 두려웠다.
두려움은 결국 거짓이 된다. 나는 거짓으로 살았다. 괜찮다. 괜찮다. 그 말로 하루를 버텼다. 이제야 알겠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사랑을 숨기는 게 죄라는 걸. 내가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그 소리 속에 하영의 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버님, 커피 드실래요? 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한 잔 주겠니?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빈 의자, 식은 커피 냄새.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됐다. 용서라는 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마 나 스스로에게 해야 할 일일지도. 그래야 끝낼 수 있다. 나는 종이를 꺼냈다. 짧은 문장을 적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전부였다. 창밖엔 새벽 햇살이 비쳤다. 어둠이 천천히 물러났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졌다. 봄이 다시 왔다. 긴 겨울이 지나고 바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 순자는 시골에서 돌아왔다. 현관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왔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말보다 따뜻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받았다. 순자가 집안을 둘러봤다. 여긴 그대로네요. 그래, 그대로야. 나는 짧게 웃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주전자에 물이 끓는 소리만 들렸다. 순자가 말했다. 당신 혼자서 잘 버텼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하잖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젠 같이 버텨요. 김이 오르는 찻잔 2개. 그 향이 방 안에 퍼졌다. 그동안 멈췄던 시간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자가 물었다. 하영이는 잘 살겠죠. 그래야지. 그 말에 둘 다 고개를 숙였다. 성민 얘기도 나왔다. 걔도 언젠간 돌아오겠죠. 응, 아직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 대화가 묘하게 평화로웠다. 밤이 깊었다. 순자가 물었다. 당신,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야 좀 괜찮다. 그녀는 내 손등을 살짝 잡았다.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창밖엔 바람이 잦아들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제 정말 봄이 오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래, 다시 살아보자. 순자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오래된 햇살 같았다. 바람이 멈췄다. 방 안엔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다. 오랜 세월 끝에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찻잔의 김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 속에서 우리의 얼굴이 겹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됐다. 이대로 좋다. 순자가 말했다. 우리 참 오래 돌았네요. 그래도 결국 돌아왔잖아. 그 말에 둘 다 웃었다. 창밖엔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햇살이 벽을 타고 흘렀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고요했다. 순자가 주전자에 다시 물을 올렸다. 내일은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그거 좋네. 그 말이 유난히 따뜻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순자야, 왜요?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요. 대신 오래 살아요. 두 사람의 웃음이 방 안에 퍼졌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노을빛을 따라 천천히 흩어졌다. 바람이 멎었다. 햇살이 조용히 방 안에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집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